예, 안녕하세요. 대우협력과장 고용호입니다. 오늘 7월 21일 오전 10시에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62차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저희 직권과제 사건 중에 이태원 참사 당일 구조 구급 활동의 적정성 조사 과제의 일환으로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연구 용역, 희생자 사망 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 용역 두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이고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이신 김문영 위원님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영 위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조사위원회 김문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연구 용역 결과를 단순히 요약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위원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등의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압사 사고의 사망 원인은 주로 질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근육 압박에 따른 압괴 증후군, 횡문근 융해증이나 압박된 내부 장기의 손상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도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경우에는 수분만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접근 및 구조 개시가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번에 시행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앞으로는 법의학 연구 용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희생자 중 15명의 사망 원인을 불명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희생자가 전체의 약 10%에 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확정 진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법의학 전문가나 경찰 검시조사관처럼 시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조차 부검이 아닌 검안, 즉 시신의 외표만 관찰하는 검시 과정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단지 추정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단 3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의 사망 원인이 부검이 아닌 검안을 통해 진단되었고 이마저도 법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료인에게 진단받은 경우가 3분의 2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 제도가 상시 가동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망 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이하 재난의학 연구 용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증도 분류의 효과 및 개선 방향, 심폐소생술의 우선순위 및 사망률 개선 효과, 압사 현장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접근 방향 등이 다각도로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압사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반영해서 사망 원인이 질식인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하긴 했지만 법의학 연구 용역과 마찬가지로 재난 피해자가 질식이 아닌 복부 장기 손상, 출혈성 쇼크, 압괴 손상,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구조 및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 시각에 대한 논란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법의학 연구 용역 결과 사망 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시각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거나 심지어 참사 다음 날 새벽으로 기재된 경우도 다수 확인되어서 실제 사망 시각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류상 기록은 대부분 검안 시점이나 행정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희생자의 실제 사망 시각은 현재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희생자 행적에 대한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호흡 과정에서의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 머리나 팔다리의 자발적 움직임, 이런 생활 반응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판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검시 제도와 재난의학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 더해서 현재까지의 위원회 조사 그리고 청문회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먼저 경찰은 압사 현장이니까 사망 원인은 질식일 것이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일반적인 변사 사건과 유사한 수사 실무를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과거 여러 참사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대량 사망에 대한 한국형 신원 확인 체계, 즉 KDVI가 정립되어 있고 이미 여러 유관기관이 협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검안이나 부검 같은 사망 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안내받고 이해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량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법의학 전문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의 판단 및 부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소방은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생존자 구조와 사망자 이송 양쪽에 모두 나섰는데 이러한 행위는 실제 지침이 아닌 현장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관행에 근거한 것으로 실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의 혼란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소방 역시 참사 당시 질식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의학 연구 영역에서는 압사 피해자 대부분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군중 밀집 재난에 대해서 별도로 정립된 학문적, 실무적 지침이 없어서 사례 조사나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현장 응급 의료소에 대한 인계 및 지휘권 이양 체계의 표준화, 재난형 중증도 분류 및 CPR 전략, 실시간 병상 자원 공유 체계, 그리고 현장과 병원 기록의 연속 체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중 15명의 사망 원인이 불명으로 판단이 됐고 이게 질식으로 추정을 했던 초기 사망 진단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의 함의가 조금 더 궁금했습니다. 그 현장의 어떤 구조의 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해결됐었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시사점을 어떤 부분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생각하신 거랑 비슷한데 보통 이제 압사에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질식 때문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질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질식의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 거의 몇 분 만에 이제 사망 여부가 판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이제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15명이나 그 질식으로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분들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니라 내부 장기 손상이나 압괴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몇 시간, 며칠까지도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구조가 늦었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가능하다면 생존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명이라는 규모가 우리 희생자의 전체 이제 희생자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10%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참사 현장에서 10%의 생존자를 구조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궁금했던 부분이 그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보검이라는 건시 외표를 관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좀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었을 것이다라고 조금 성급하게 판단됐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내용도 진행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아까 회의에서도 행정보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초기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검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법부검 그리고 행정부검, 이렇게 병리부검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근데 병리부검은 이제 순수하게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어떤 사망 원인을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정부검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국가가 어떤 국민의 복지나 안전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부검으로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법부검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범죄 관련성,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부검과 행정부검이 실제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모두 경찰과 검찰의 이 사법기관의 주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검의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검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 조사의 경우에도 만약에 부검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어떤 재난 조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법기관이 그 부검을 이제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부검이 아니라 사법부검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법기관이 이런 과정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범죄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번 참사에서도 뭐 마약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관여를 했던 것처럼 어떤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이런 좀 넓은 시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만 이 부검도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검의 필요성까지도 이 사법기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행정부검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경찰이 이런 재난에 대한 조사까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가 과도해지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사망 시각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서 위원회가 추진 중인 그 시점 관련된 영상 분석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제각 사망 증명서에 기재됐던 사망 시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 병원이나 의료소에서 조금 통일되지 못했던 제각각이었던 측면이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사실 저는 이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오히려 과도하게 통일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사의 시각이 22시 15분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정해지면서 이 사망 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망 시각도 그 참사의 시각에 준해서 22시 15분으로 좀 통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몇십 명의 사망자가 정말 한날 한시 같은 시각에 사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사망 증명서,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라는 게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시신을 보고 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온 이미 사망한 환자를 보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망을 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망자를 이송해온 뭐 119라던가 뭐 어떤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재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참사 시각을 기준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서류가 작성되는 그 본질적인 한계에 따라서 뭐 발생한 결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이거를 뭐 허위 진단서로 보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 본인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다만 작성을 할 때 추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었다면은 이 서류를 보고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의미를 그 전달받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질식이 아닌 다른 동료의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동료의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었고
그 경우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고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그 재난을 연구 영역에서 검토하셨던 좀 실무적인 지침이 부재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조치들과 같은 얘기는 연결되지 못했다고 보면 되나요? 사실 재난의학 연구 영역에서는 일단 최대한 많은 그 희생자를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식이라는 그러니까 질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증도 분류라던가 뭐 심폐소생술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식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었다고 하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 구조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좀 확보가 되는 편이고 그렇게 구조된 그 피해자들을 이제 병원으로 이송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그 각 진단명에 맞는 그 각 진단명에 맞는 처치를 시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할 것이고, 뭐 기계호흡이 필요하다면 기계호흡을 할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는 그 현장이 혼란해서 잘 규명이 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이미 사망한 희생자라 하더라도 그 각각의 희생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중에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생존자에 대한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인데 이번 참사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확보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무조건 뭐 신청을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검찰 측의 어떤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수사 위주로 보건을 제안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소통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보건 자체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상규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의견이나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 참사가 있었고 그 참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의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재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사망 원인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유족분들께서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많이 충격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망 사건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부검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이제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하다면은 그거를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검에 상응하는 다른 검사 방법,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검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국내도 그렇지만 그 해외에서도 부검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신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부검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정확성의 그런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런 법의학 전문가들이 이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꼭 부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검을 계속 우기는 것이 아니라 뭐 전신 CT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사한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그런 전문가적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인데
뭐 검식, 검안, 부검제도까지 아주 폭넓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이러한 연구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해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